안녕하세요. 2025년 3월 6일 태국 뉴스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월 태국의 국경 무역량이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출액이 3.8% 증가한 780억 3,700만 밭, 수입액은 1.5% 671억 300만 밭이었는데 총 국경 교역액은 2.7% 증가한 1,451억 4천만 밭이었다고 합니다. 럭셔리 여행 플랫폼 캐싱턴이 오피니엄 리서치 그리고 디그인사이트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025년 나홀로 여행 세계 최우수 국가 5위에 태국이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1위는 인도였으며 다음으로 이탈리아와 일본, 이집트와 태국 순이었습니다. 내무부와 경찰은 콘도를 호텔처럼 운영하던 태국인들을 체포했습니다. 파투남과 수티산 후웨이 쾅에 위치한 콘도 약 30여 객실을 호텔업 허가 없이 운영했는데 이번 단속은 경찰이 투숙객으로 위장해 적발을 냈다고 합니다. 단속된 소유자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만 bat, 그리고 운영기간 하루당 1만 bat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현재 방콕과 중국을 철도로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국은 공사 기간이 약 1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 연장 이유로는 임차인들의 보상 요구로 인한 토지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TV 베를린 2025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패통탄 총리가 태국 부스를 찾았습니다. 총리는 어메이징 타일랜드 그랜드 투어리즘 앤 스포츠 이어 2025로 선언한 특별한 해라고 설명하고 올해 3,9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3조 5천억 밭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2월 18일 태국 남부 송클라에 홍수가 발생했었습니다. 당국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가구당 9,000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국 교육부가 학생들에 대한 두발 자유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가 많은 상황입니다. 태국 대법원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규정의 폐지를 판결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소아 비만율이 아세안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5세 이하 유아의 비만율은 10.6%,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율은 15.4%였다고 합니다. 아세안 국가 중 소아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말레이시아였으며 다음으로 브루나이, 그리고 태국 순이었습니다. 당국은 교육부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설탕과 지방, 소금 섭취를 줄이는 캠페인을 통해 비만율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기상학자들은 혹석이 태국의 기온이 최대 44도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월 방콕 수도권을 비롯해 북부와 동북부, 동부지방은 42도에서 44도의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이것은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된 두리안에서 착색용 화학물질이 검출되며 전량 태국으로 반송되었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두리안 수확철이 시작되기 전 당국은 관계기관에게 수확한 과일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과일과 채소, 촉산물과 수산물의 방부 처리를 한 후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사콘 반페오군청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출장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있어 정기적으로 군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데 카메라뿐만 아니라 발급용 단말기까지 모두 챙겨간 걸 보면 시스템이 유연하지 않은 듯 합니다. 태국 당국이 주류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공휴일의 주류 판매 금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공항과 호텔, 국제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는 일부 판매를 허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역이나 열차 내 주류 판매 허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낮 시간 주류 판매 금지도 현재처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방콕과 르이 등 9개 지방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약 30여 명이 연루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온라인 복권 판매가 늘면서 당첨되었는데도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디지털 복권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이 많지만 대부분 사기라고 당국은 설명하며 정부가 판매하는 합법적인 복권만 구입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아유타야 지방의 고대 유적지내에서 부처상에 올라가 망고를 따는 외국인 여성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불교에 대한 모독행위라면서 외국인 여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3월 22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시내 주요 랜드마크에 전등을 소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탄소 배출 절감과 전기 절약을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콕 왕궁과 와사룬, 차오칭차와 라마 4세다리, 황금 사원 등 여러 곳에서 소등 행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노후한 소화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빈발했었습니다. 방콕 시내 주요 지역에 설치된 공공소화기에 대한 점검과 함께 노후한 소화기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소화기들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타야시의 상징 중 하나인 파타야 시티 간판의 라이트쇼가 매일 실시됩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추가로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라이트쇼가 실시된다고 하네요.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태국을 방문한 요아브 벤쭈르 이스라엘 노동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회의 후 아누틴 부총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태국인 10만 명 이상의 인력 송출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파견된 태국인 노동자는 4만 명 정도인데 현재 시급하게 3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총 수요는 15만 명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내 카지노 리조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는 태국인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제출된 초안에는 카지노에 입장하려는 태국인은 5천만 바트 이상의 예금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었는데 재무부는 5천만 바트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태국인은 1만 명 정도밖에 없다면서 이 조건을 철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라원 관광체육부 장관은 올해 2개월간 7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해 3,434억 바트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 수가 많은 상위 5개국은 중국이 105만 3,138명으로 1위,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87만 9,864명, 러시아 50만 4,449명, 한국 38만 9,482명, 인도 36만 7,542명 순이었습니다. 무더운 혹서기에는 태국의 대기오염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매년 최악의 대기오염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항공편의 운항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방콕 항공은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안 나품공항과 람빵, 매홍손을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의 유통대 기업인 센트럴 파타나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518억 4,300만 바트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이 167억 2,900만 바트로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내무부는 콘도의 외국인 구매는 객실수가 아니라 면적에 대한 비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콘도 전체의 면적 중 49%까지만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콘도를 호텔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라마단에 들어간 태국 남부 얄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말레이계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노점에서 구입한 아이스크림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속에는 작은 뱀이 통째로 얼어서 들어있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식당의 음식에서도 바퀴벌레 등 여러 종류의 벌레가 나오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방콕 칸나야오 지역의 아파트에서 나이지리아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얼마 전 마약을 삼키고
일본에 입국하려던 태국인 여성이 적발되었는데 당국은 검거된 나이지리아인들이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찹은 카오코 지역에서는 야생 코끼리가 산림경비대원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밭에서 농작물을 먹고 있는 코끼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대원들이 산 쪽으로 몰아내려고 시도하던 중 공격을 당했으며 대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포이펫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란야 프라텟의 국경에 장벽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좁은 수로를 건너 양국을 불법으로 오가는 사례가 많은 곳으로 당국이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장벽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곳은 불법 입국과 밀수 루트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푸켓 까따 비치에서 50대 외국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은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당국이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경찰은 방콕 방카피 지역의 창고를 급습하고 도박을 하고 있던 태국인과 외국인 5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도구와 칩 약 5,141만 바 어치를 압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광경찰은 파타야 시내의 시장 근처에서 한국인 불법 가이드를 체포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를 인솔하는 한국인 남성을 1시간 동안 주시한 경찰관은 여행자들이 탑승한 승합차에 대한 검문을 실시했는데 태국인 가이드도 없었고 제시한 여행사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태국 고속도로청은 호사무이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남아굿의 다리와 같은 공법인 케이블 사장교로 건설될 것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